오늘부터 제 책 대한민국 철학사, 대한민국 철학사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책이 대한민국 철학사하고 신성한 모독자입니다. 그 외의 책들은 사실은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성한 모독자도 언젠가 제가 함께 읽겠지만, 대한민국 철학사를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대한민국 철학사를 사서 이렇게 읽어보실 생각 있으신 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대한민국 철학사를 이미 구입하셔서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 때, 혹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러한 동영상으로 인해서 저자가, 책을 쓴 사람이 저의 책을 가까이 하려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기쁘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이러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대한민국 철학사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많죠. 제 책이 저의 책이 그렇게 큰 베스트셀러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철학사를 구입하셔서 한번 저와 함께 조금씩, 저는 이제 조금씩 읽어나가고 발췌해서 읽어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쁜 책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책, 대한민국 철학사는, 대한민국 철학사는 그 앞에 보면, 표지에 보면 이렇게 6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현대 철학이나 한국 철학사 이런 데 보면 이분들, 예를 들어 함석헌, 윤동주, 그 다음에 문익환, 그 다음에 유영모, 그 다음에 권정생, 그죠? 그 다음에 장일순, 이런 분들이 철학자로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고,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함석헌 선생님이나 유영모 선생님 정도 다루어질 건데, 제 책은 이제 이 6분을 철학자로, 한국의 철학자, 한국에서 민중들에게 뜻을 품게 해준 철학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철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읽어보면 대학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한국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 나름으로는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더불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 홀로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제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그리고 요 표지에 나오는 그림은 제 친구가 그려줬고요. 요 6사람은 제 친구가 그려줬고, 제 친구가 그려줬습니다. 고마운 친구가 그려줬고요.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책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죠? 고대 그리스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의 명령을 남겼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명령에 답했다. 이 땅의 철학자도 마찬가지다. 우선 나를 알아야 했다. 저마다 이성으로 치열하게 나 자신을 고민했다. 나에게 깊어져야 했다. 이렇게 제 책이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은 제 자신이 이 처지를 고민하면서 쓴 글이고, 그 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시간 강사할 때 학생들에게 강의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메모 형태로 있던 글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록으로 만들었고요. 그죠? 그 강의록으로 있던 것이 이 책의 초고입니다. 그 강의록으로 있던 것이 책이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 철학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제가 철학을 시작하고 석사를 하고 대학원 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철학과가 사라집니다. 문을 닫고 폐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철학과가 사라진 거예요. 말 그대로 사라졌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과가 없어져도 철학과 구성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그래 슬퍼하지 않고, 심지어 철학과가 사라졌으면 전국적으로 평생 철학에 몸담았던 교수님들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슬퍼하지 않고, 대학의 철학과가 하나 사라졌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지면 슬퍼하지 않죠. 그죠?
쓰던 것을 버리면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병에 들려갖고 자본주의 사회에 뭐 이런 공격이다. 그래서 병에 들려 죽었으면 공격, 폭력에 의해 죽었으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같은 철학과 교수들이나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인데 그냥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과가 없어져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의 철학이 어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철학은 사실은 부재의 방식으로 있구나. 불행히도. 그러니까 실제로 철학이 있다. 철학과가 이렇게 많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대학의 철학과가 민중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도 철학과가 그동안 많은 철학과가 폐과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학과로 통폐합되었지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철학과가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거는 민중들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철학이 민중들에게 뜻을 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대학의 철학과는 있지만 그 철학이 민중들에게 뜻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철학과가 사라져도 민중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민중에게 뜻을 품게 해준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보니까 아까 말한 6분. 그죠? 뭐 함석헌 선생님 철학, 윤동주의 철학, 그 다음에 권정생의 철학, 장정일의 철학, 유영모의 철학, 또 한 사람 빠졌나요? 문익환의 철학. 이 철학은 대학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되어지고 교수의 철학이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함께 울고 분노하는 철학이었고 우리들의 양심에 울부짖음을 담고 있는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들은 우리에게 뜻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지 대학 철학과만이 철학이라는 이름을 독점해서 사용해서 이들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해지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의 철학과가 그렇게 철학이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과연 민중에게 뜻으로 다가갔느냐?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가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런 철학을 하고 있는 나는 뭐지? 내가 하는 이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저 나 한 사람의 기호인가? 나 한 사람이 좋자고 하는 것인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인가? 그게 게임인가? 취미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나온 책이 바로 대한민국 철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냐? 그럼 철학하는 나. 그러니까 나의 철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은 나의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갑니다. 그럼 나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나의 이렇게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나는 나다. 나는 함석헌 선생님 말처럼 나는 전체로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전부 다 나의 답이 나고 오직 나의 주관 속에서만 아집 속에서만 있었는데 실제로 나는 객관이라고 하는 현실, 나의 삶과 역사라고 하는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객관과 나의 주관이 나에게 남으로 있는 것과 나는 더불어 있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있다. 그 전체 속에 개체가 있고 우리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있음 속에 내가 결정나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 나의 본질은 더불어 있음 속에 있다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철학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어져 간 겁니다. 철학과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가 저런 학문을 하고 있었구나. 민중에게 아무 뜻도 없구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내가 외부 누군가의 철학을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해석하고 있어. 누군가의 철학을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그런 걸로 논쟁하고 있고 근데 그것의 논쟁이 학문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에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폐과된 철학과의 바깥에 더 이상 이제 대학에서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대학에 있으면 버린 거예요. 철학은 필요 없다. 버리고 나와서 제가 어느 노래방 있는 건물, 노래방이 있고 그다음 국밥집이 있는 그 건물 2층, 원래 2층 조그만한 그 뭐 창고 같은 건물을 빌려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토마스 철학교의 첫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철학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뭐 주부, 그 다음에 무슨 뭐 철학과 전혀 상관없는 재수생,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읽어가면서 제 철학은 더 폭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버려진 제가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제가 2번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대학이라는 곳에서 버려지고 있었던 그 13, 14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유학 간 것이 아니라 철학이 아무런 뜻을 품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철학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고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철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거 재밌겠네. 그거 같이 뭐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뭐 15,000원, 30,000원 받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15,000원, 30,000원 한 달에 받아보면 그들 간식값밖에 안 되잖아요. 뭐 간식 먹으니까. 그 돈을 받고 같이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도 읽고, 그 다음에 노너도 읽고, 뭐 중세 또 토마스 아퀴나스 책도 읽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고난에 나의 고난과 그들의 고난 사이에서 교집합이 생기고 그 교집합을 두고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돌아보면.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제가 함석헌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거 그러니까 마을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막 이런 형태의 여러 주부님들 6, 7분과 함께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삶 속에서 이분들이 철학은 이러한 형태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 직전의 사람과 혹은 뇌종양을 갖고 있어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철학 공부를 하면서 철학은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로 다가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 10몇 년 동안 궁리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자살을 시도하는 제 주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왜 저렇게 되어질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게 제가 철학하면서 책이라고 하는 관념의 체계 속에서만 빠져 있다가 밖에서 객관의 세계 속에 뿌리 내리는 철학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메모들이 모여서 강의록이 되고, 그 강의록이 모여서 책이 된 것이 대한민국 철학서입니다. 제가 뭐 12, 3분 안에 제가 이 말들을 한 번에 유튜브를 끝내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나의 고민, 버려진 철학과의 출신으로서 내가 철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지는구나. 나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이래 버려지는데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나의 철학은 그 당시까지 나의 철학은 민중들 사이에 아무런 뜻도 품지 못했구나. 그러면 뜻을 품은 철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뜻을 품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 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역사 그리고 조선의 철학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많은 철학가들이 있고 철학의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에게 왜 철학은 뜻을 품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존 철학에 대해서도, 철학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들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이 철학 앞에 한 문단 가지고 그냥 떠올라서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왜 대한민국 철학사를 쓰게 되냐 이후에 대한민국 철학사에 나오는 글귀를 읽고 한 구절씩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대한민국 철학사도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적어간 기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철학 같지도 않은 책이다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 바로 나 자신의 치열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